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주식이 너무 핫하잖아요. 그래서 ETF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난 아직까지는 ETF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TF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ETF를 투자했을 때 뭐가 유리한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ETF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ETF는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전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ETF의 순매수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15배나 넘게 증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ETF 정확하게 뭘까요? 자, ETF란 상장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즉,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처럼 특정한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해서 그 수익률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나의 펀드로 만들어서 이 펀드를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한 주로 사는 거예요. 사고 팔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있죠. 자, 이 중에 상위 500개 기업의 평균 지수를 추종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이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이걸 평균으로 내서 이 모든 종목의 평균 지수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ETF의 수익률도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평균 지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 학생을 상대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상위 100등 안에 드는 학생을 상대로 전체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한 학생에게 투자를 해서 그 학생이 매번 성적이 좋고 잘 나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게 아니라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면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상위 10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의 전체 평균 성적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진 않겠죠. 100등 안에 들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어도 그 안에서 꾸준히 잘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큰 수익을 거둘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ETF란 각각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을 모아서 평균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ETF는 이런 지수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상품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듯 한국거래소에서 한 주당 가격으로 여러 개 기업 또는 수백 개의 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ETF의 변하지 않는 성격은 전체적인 지수의 평균값을 추종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변하는 것은 ETF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처럼 가방이라는 물건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라던가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던가 다 다양하죠. ETF도 투자되는 방식과 기업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ETF는 어떤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서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것처럼 전국의 100위 안에 드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평가해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미술만 잘하는 학생 10명만 뽑아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악만 잘하는 학생들 50명만 뽑아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ETF도 다양한 산업별 여러 테마형으로 만들어서 성격이 비슷한 산업의 기업체들을 모아놓고 그 주가 지수의 평균값을 추종해서 만든 상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업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요. 반도체 IT들을 모아놓은 테크형 ETF도 많습니다. 또 지역별, 그러니까 해외 테마형이냐 또 국내 테마형이냐에 따라서 ETF 상품이 나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자, 그리고 이런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뭐 증권이나 금융회사에서 갖다가 파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자산운용사에 따라서 한 주당 가격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거래량도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자산운용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만 매년 납부하는 수수료, 즉 운용보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에 비해서는 ETF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운용사별 수수료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운용사마다 만든 ETF 상품이 테마별로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ETF에 자산운용사가 뭘 담는지, 어느 기업을 담는지는 이 테마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또한 다 상품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TF의 장점은 보통 매매 수익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의 세금을 내죠? 네,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 ETF나 뭐 채권형, 파생형 ETF 같은 경우에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ETF를 내가 사야 돼 라고 하면 세금을 조금 아끼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매수를 하시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좀 장기적으로 갈 거야, 난 노후에 이 돈 좀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외 ETF를 어디서 매수한다? 연금저축 펀드에서 매수를 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에서 국내형 ETF를 매수하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세금을 안 내야 될 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해외 ETF를 매수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ETF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적금을 넣듯이 ETF의 상품을 잘 골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ETF의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고 또 규모가 큰 ETF를 가입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